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BBC랑 HBO가 합작해서 드라마 한 편을 내놨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아주 평범한 라이언스라는 가족의 15년 동안의 이야기였죠. 근데요, 이게 그냥 그런 흔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바로 2020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 한 권의 예언서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언서, Years and Years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철저히 계획된 분개라는 것,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두 개의 미래, 마지막으로 그 운명을 가를 유일한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이 가문의 할머니인 뮤리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잘못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거대한 악당이나 대단한 음모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돈 1달러짜리 더 싼 티셔츠를 사려고 할 때, 마트 계산대에서 줄 서기 귀찮아서 무인 계산대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그 수많은 사소한 순간들, 바로 그 순간의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정말 뼈를 때리는 일침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소름 돋는 예언서인지부터 살펴보고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설계된 붕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붕괴가 지금 현실의 뱅크런 공포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앞에 놓인 통제와 주권이라는 두 갈래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열쇠, 파이코인이 왜 필연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장입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2020년에 예언서가 되었을까요? 이 Years and Years는요, 그냥 SF 드라마가 절대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34년까지 한 영국 가족이 겪는 15년의 세월을 따라가면서 정치, 경제, 기술의 격변이 평범한 우리 삶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마치 현실 세계의 운영 매뉴얼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 무서운 예언의 타임라인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정치적인 혼란으로 시작해서 2024년에 핵위기가 터지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서 평범한 중산층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순서예요. 금융붕괴라는 극심한 혼란을 발판 삼아서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고 결국에는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수용소까지 등장하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겪는 위기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한가운데 라이언스 가족, 특히 두 인물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금융붕괴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중산층의 상징 스티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 시스템을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 비비언 룩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충돌을 통해서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과 붕괴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방법론적 혁명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비밀스러운 방에 몇몇이 모여서 꾸미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해결의 변증법, 즉 정, 반, 합이라는 시스템이 스스로를 리셋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하고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인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정의 단계입니다. 기존의 3차 산업 시스템이 스스로의 모순과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멈춰서는 거죠. 마치 날고 삐걱대는 자동차처럼요. 둘째, 반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 같은 강력한 파괴자가 나타나서 이 낡은 자동차를 인정사정 없이 부숴버립니다. 붕괴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합의 단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해 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강제된 이주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이론적인 틀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 바로 금융 붕괴, 즉 뱅크런의 공포를 통해서 말이죠. 드라마 속 2025년의 악몽이 2026년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소름 돋게 겹쳐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 2025년 포뱅크라는 대형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주인공 스티븐이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럼 2026년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 체계라는 걸 가동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만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는 은행이 가진 일반 대출 채권만 맡겨도 중앙은행이 즉시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고속 스마트폰 뱅크런에 대비한 최후의 응급 패치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인 현실이에요. 이 숫자 125%. 이게 바로 미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싸우는 정치쇼가 아니라 국가 부도라는 위험이 계산 가능한 수치로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위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47개가 넘는 국가들이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340곳이 넘는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권 붕괴 직전이고요. 유럽연합은 신이민협정 문제를 두고 27개 회원국이 서로 싸우면서 행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말이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선택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두 개의 길, 즉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디지털 농로가 되는 지옥으로 가는 길과 개인의 완전한 주권을 찾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 두 미래의 모습이 극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왼쪽의 지옥은 어떤 세상일까요? 국가가 원하면 당신의 돈을 마음대로 끄고 켤 수 있고 당신의 가치를 사회 신용 점수로 매겨서 관리하며 심지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당신의 생각까지 통제하려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천국은 주권의 세상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선을 검열하거나 빼앗을 수 없고 당신은 관리 가능한 데이터가 아닌 고유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기술은 당신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한쪽은 디지털 농로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황금 시대로 가는 길인 거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첫 단계는 편리함을 내세운 CBDC의 도입이에요. 이걸로 국가는 모든 개인의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죠. 다음 단계는 사회 신용 점수와의 통합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 한마디가 금융 접근성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말을 하면 순식간에 계좌가 동결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드라마 속에 나왔던 어스트와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모든 디지털 인프라에서 차단된 디지털 유령 신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편리함을 위해 조금씩 내어준 자유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덫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통제 시스템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자유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골든 브릿지, 즉 황금 다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나 판타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정치적, 기술적 인프라입니다. 골든 브릿지가 정확히 뭘까요?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붕괴하고 있는 중앙통제식 금융 시스템, 즉 우리가 지옥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탈출해서 개인의 주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탈중앙 인프라, 즉 천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인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반 CBDC 법안이라는 아주 튼튼한 법적 기둥과 개인 지갑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이미 한창 건설 중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죠. 미국의 행정명령 14178호나 HR 1919 같은 법안들은
연방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CBDC를 만드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반이 이미 다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허락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내 자산은 원래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철학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같은 리더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미국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기반의 개인 주권 친화적인 디지털 인프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통제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을 거부하고 자유가 주는 책임을 선택하는 위대한 거부운동인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골든 브릿지라는 탈출구가 실제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이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손에 쥐어야 할 구체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기술들 중에서 바로 이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만 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이 네트워크가 이 거대한 시스템 위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맞춤 설계된 것 같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강점은 바로 이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규모 KYC를 통해 오직 실제 인간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점. 인공지능 모집한 채는 이 시대에 이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죠. 둘째,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완벽한 탈중앙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게 바로 새로운 규제의 핵심입니다. 셋째,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오픈 메인넷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파이가 왜 필연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규제 환경은 세이프 하버, 즉 법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하는데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첫째, 충분히 탈중화가 되어야 하고, 둘째, 봇이 아닌 실제 인간 기반이어야 하며, 셋째, 실제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여야 하죠. 정말 놀랍게도 파이 네트워크는 이 세 가지 핵심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탈중앙화를 증명하고, 의무적인 KYC가 인간 기반임을 증명하며, 이미 가동 중인 오픈 메인넷이 실제 작동을 증명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가오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의 라이언스 가족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저 멍하니 지켜만 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방법론을 읽어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문과 천국으로 향하는 골든 브릿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은 당신의 선택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통제가 주는 편리함 대신 주권이 주는 책임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